소개받은 전진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내용으로 이 조사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조사한 내용입니다. 예, 먼저 발표에 앞서서 그 3월하고 5월, 9월 저희가 세 개 이제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3월은 이제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었던 그런 시기고요. 그다음에 5월은 조금 주춤했던 시기, 그리고 9월은 다시 좀 증가했던 시기로 이렇게 해서 세 기간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또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좀 확산세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추이에 따라서 국민 정신 건강이 과연 어떠한지, 또 저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월 통계를 저희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좀 많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한 200여 명 정도 됐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9월 상황인데요. 9월 통계청 역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때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지역에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3월, 5월, 9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염두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그래서 조사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월 조사, 5월 조사, 9월 조사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조사 기관은 이제 3월은 이제 3월 17일에서 30일, 그다음에 5월은 5월 25일에서 31일, 그리고 9월은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3월과 5월 조사는 1,000명 정도를 저희가 조사했고요. 9월 조사는 2,000명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모두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를 했었고, 3월하고 5월 조사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단독으로 조사를 하였고, 9월 조사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조사 지역을 보면 전국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해서 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서울 지역이 376명, 그리고 각 지방별로 100명 내외로 조사를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도에 각 지역에 어느 정도 인원을 조사했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성별하고 연령을 좀 살펴보면 고른 연령대로 해서 19에서 29세, 30에서 39세, 40에서 49세, 50에서 59세, 그다음 60대 이상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남녀 비율이 같도록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내용인데요. 3월 조사, 5월 조사, 9월 조사를 쭉 살펴보시면 여기에 이제 붉은색으로 된 게 여성,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남성이고요. 검정색으로 된 게 전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자 형태로 보였고요. 이제 전체 평균을 보시면 이제 3월이 1.73점, 그 다음에 5월이 1.59점, 그리고 9월 조사에 다시 1.77점으로 해서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도 예상하건대 3월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다가 5월 되면서 조금 이제 추세가 나아지니까 좀 나았다가 이제 9월 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비교를 해보시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연령대별로 나타난 그래프입니다. 역시 검정색이 평균이 되고요. 각각 이제 색깔별로 연령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30에서 39세가 이제
전체 평균에 비해서 가장 높은 걱정과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 이제 30대가 3월에 1.87점, 그다음에 5월에 1.77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그냥 가장 낮은 것은 60에서 70대가 가장 낮은 분포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 약간 V자 형태의 3월에 가장 높았다, 5월에 낮았다가 9월에 다시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각각의 항목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감염, 가족에 대한 감염, 그다음에 본인 감염이 돼서 타인에게 전파되는 경우, 그다음에 본인 감염으로 타인의 피해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로 인한 격리, 그다음에 적절한 처치 가능성, 낙인, 그다음에 실제 생계의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타냈고요. 각 점수별로 표시가 되는데요. 역시 앞에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V자 형태를 쭉 보이는데 좀 높아진 항목을 보시면 거의 2점대에 육박하는 1.96점, 94점에 해당하는 것들이 가족에 대한 감염, 그다음에 본인이 감염돼서 타인에게 전파되는 그런 양상, 그다음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양상을 이제 9월에는 가장 높게 살펴봤고요.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어떤 타인에 대한 이런 감염이라든지 전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걱정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상황인데요. 지역별 걱정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쭉 보시면 역시 대부분의 지역이 9월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은 이제 3월하고 9월이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지역들을 보면 9월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3월달에 높지 않았던 충청권이나 전라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월에 비해서 9월이 굉장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되면서 전반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곳은 대구인데요. 대구 다른 지역은 이제 9월이 뭐 3월보다 이제 9월이 더 높은데 대구 지역은 이제 3월, 5월, 9월 되면서 점점점 걱정과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만큼 3월쯤에 대구 지역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성별별로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쭉 보시면 역시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전체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족 감염, 타인에게 전파되는 경우, 타인에게 피해, 그리고 코로나 치료로 격리 이런 것들이 2점대 육박하고 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여성에서 훨씬 더 높은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걱정과 두려움은 이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많고, 특히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거나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안은 이제 GAD-7이라는 설문으로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항목 초조와 불안, 뭐 걱정을 조절할 수 없음, 걱정이 많음, 뭐 편안하게 있기 어려움, 그다음에 안절부절, 짜증, 그다음에 끔찍한 일이 생길까봐 생기는 두려움, 이런 것의 항목에 대해서 3월, 5월, 9월 조사를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 역시 V자 형태의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에 좀 높았다, 5월에 떨어졌다가 9월에 다시 올라가고, 3월과 5월은 3월과 9월은 9월이 약간 낮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불안 위험군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검정색으로 된 게 평균이고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여성,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남성입니다. 전체 보시면 3월이 19, 그다음에 5월이 15, 그다음에 9월이 18.9로 이렇게 역시 V자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파란색인 남성에 비해서 분홍색인 그 여성의 점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같은 경우에 여성의 점수가 22.4점으로 19.4인 남성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저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런 것이 이제 각 연령별입니다. 역시 검정색이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 항목에 따라서 비교를 했는데 역시 이제 약간 주황색으로 보이는 30에서 39세가 가장 불안이 높았고요. 그래서 9월 같은 경우는 26.2점이고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20대 같은 경우도 점점 올라가서 9월에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경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는 좀 젊은 연령층이 오히려 20대나 30대가 좀 많이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역시 이제 가장 불안의 점수가 낮았던 구는 9월에서는 60대 이상인데 60대 이상도 초반에는 굉장히 좀 불안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이제 초반에는 높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가 진행됨에 따라 20대와 30대가 불안 점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 지역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살펴보면 역시 아까 걱정과 두려움과 비슷하게 V자 형태를 보이거나 아니면 점점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9월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지역, 아까 걱정과 두려움과 비슷하게 좀 3월에 낮았던 충청권이라든지 전라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대구랑 이제 경북 지역을 쭉 살펴보면 아까 걱정과 두려움과 비슷한데 대구 경북 지역은 오히려 3월이 가장 높았고 점점 떨어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구 경북 지역이 3월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별 불안 위험군을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역별 불안 위험군의 숫자를 이렇게 좀 살펴본 자료인데요. 역시 대부분의 지역이 9월로 갈수록 점점 이제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오히려 9월 달에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9월 지나고 불안 위험군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사실은 지금 상황이 9월보다도 오히려 점점 코로나가 증가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실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울도 역시 검정색으로 된 게 전체 평균이고요.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여성,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남성입니다. 그래서 3월, 5월, 9월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3월에는 5.10점, 5월에는 5.12점, 5.86점, 9월에 이렇게 되는 반면에 여성은 3월부터 5.86점, 그다음에 5월에는 5.55점, 9월에는 6.59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9월 달만 비교해 보면 5.44점인 남성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마찬가지로 우울도 여성에서 굉장히 좀 더 높다, 그리고 전체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성별 관련된 것도 보면 역시 우울과 불안과 비슷하게 점점 3월, 5월, 9월 약간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요. 우울은 좀 불안과는 다르게 불안은 좀 약간 V자 형태를 좀 더 보였는데 우울은 연령군에 따라서는 이제 3월, 5월 거의 비슷했다가 9월에 올라가는 양상이 있어서요. 우울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형태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붉은색으로 주황색으로 된 게 30에서 39세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20에서 29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전체 평균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형태를 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3월 보면은 전체 평균이 5.10점, 그다음에 5월이 5.09점, 9월이 5.86점인데 비해서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한 30대에서 39세는 3월이 5.85점, 5월이 6.08점, 9월에는 무려 7.33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30대들이 굉장히 힘들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 같은 경우도
예, 불안과 비슷하게 우울 같은 경우도 20대에서도 점점 많이 올라가서 9월 달엔 6.17점 정도까지 될 정도로 20에서 30대가 굉장히 많은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가장 점수가 적었던 것은 이제 60세 이상인데 60세 이상도 거의 3월에는 4.93점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우울을 경험했다는 것을 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우울 위험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울 위험군을 숫자로 나타낸 표시인데요. 9월 조사에서 전체적인 우울 위험군이 22.1%고 3월에 17.5%, 이제 5월에 18.6%보다 좀 올라간 상태고요. 역시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된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서 훨씬 많아서 9월만 본다면 여성이 26.2%로 남성이 19.1%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연령대별 우울 위험군인데요. 우울 위험군에 있어서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검정색인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보면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30에 39세,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된 19에서 29세가 점점 이제 약간 상향으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조사에 보면 우울 위험군이 30에 39세는 32.1%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29세가 25.3%로 그 다음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것은 역시 60세 이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우울 양상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9월 지나면서 V자 형태를 그리거나 일자 형태를 그리는 지역들별로 다양한데 9월에 이제 표시된 녹색의 상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대구광역시와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3월, 5월에 비해서 9월에 낮은 상태이고요. 이것도 역시 그 대구광역시나 그 경북 지역의 어떤 그때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 건강조사 2018년 자료인데요. 뭐 이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 좀 어떤 검사의 시기라든지 어떤 검사의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이 달라서 좀 단순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이제 저희가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은 전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우울 수준입니다. 근데 그거와 비교해 보면 3월, 5월, 9월 전반적으로 다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로 인한 불안, 코로나로 인한 우울, 그리고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 상황이 이 전반적인 우울감을 이렇게까지 높여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사실 이제 엔수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바로 대비해서 해석하는 데는 조금의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우울 위험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별 우울 위험군은 역시 거의 모든 지역에서 9월에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3월보다 조금 떨어진 양상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9월에 고른 분포로 좀 상승되는 그런 양상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살 사고입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좀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우울이랑 좀 연관이 있는 지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3월, 5월, 9월 조사를 했고요.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전체,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분홍색이 여성, 파란색이 남성인데요. 전반적으로 3월, 5월에 비해서 9월에 자살 사고가 있다고 하신 분이 14.5%가 남성, 13.2%가 여성, 전체가 13.8%로요.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과 5월을 비교해 보면 전체 평균이 9점에서 10점대로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무려 이제
뭐 13%, 14%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울이나 불안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의 점수가 더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 자살 사고에서는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파란색으로 보인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오히려 점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국민 정신 건강을 생각할 때 좀 고려해 봐야 할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연령대별로 살펴본 자료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울과 불안하고 약간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전체 평균은 3월이 9.1점, 그다음에 5월이 10.1점, 9월이 13.8점인데요. 역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은 20대와 30대입니다.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20대, 그리고 약간 빨간색, 붉은색을 보이는 30대가 다 올라가는 형태인데요. 아까 걱정과 두려움이나 불안, 우울에서는 30대에서 39세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5월 조사에서 30에서 39세는 12.1%인데 20에서 29세가 15.8%고요. 9월 조사에서는 19.9%로 30에서 39세인 18.3%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우울이나 불안은 30에서 39세가 가장 높고 20에서 29세가 그 다음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자살 사고에서는 5월부터 20에서 29세가 30에서 39세보다 훨씬 더 높았던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20에서 29세, 30에서 39세, 20, 30대 애들이 우울에도 좀 취약하고 불안에도 취약하고 역시 자살 사고와 관련해서도 좀 많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0대와 30대 분들이 역시 어떤 정신 건강, 코로나19로 인한 정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우울하고 그리고 자살에 대한 거와도 많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점수가 좀 제일 낮은 것은 60에서 70세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주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빈도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음주 빈도가 동일하다고 발표한 분들이 역시 이제 여성이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전체 평균이 보통 45에서 46, 그다음에 47.6%로 이런 반면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 9월에 59.8%가 음주 패턴이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남성은 한 41%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차이를 사실 보이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가됐다고 발표한 사람들 보시면 역시 여성에서 9월이 12.1%, 남성에서 9.7%로 약간 증가된 비율이 이 정도. 그다음에 동일하다는 것들이 이 정도로 인해서 음주 패턴은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말씀드린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량 변화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주량 변화는 역시 동일하다고 한 분들이 여성은 59.4%로 3월에 54.3%보다 약간 오히려 증가한 반면에 음주량이 동일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분들은 남성, 파란색인 남성은 점점 줄어들어서 9월에는 48.2%로 3월에 57%보다는 좀 작아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음주가 좀 변화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 음주가 증가됐다고 대답한 양태를 보면 역시 한 9%대. 그래서 3월 조사에는 남성은 4.1%였는데 9월 조사에서 오히려 좀 많이 증가됐다고 하였고요. 여성은 증가됐다고 대답하는 폭이 다 동일한 반면 남성하고 전체 평균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의 방해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업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가족생활에 대해서 방해 정도를 체크했고요. 이것도 역시 V자 쉐이프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3월 조사에서는 전체 평균이 5.58점, 5월에는 4.88점, 그다음에 9월에는 5.32점 정도로 체크됐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여성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남성보다도 훨씬 더 증가된 그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조사에서는 여성이 5.47점, 남성이 5.17점으로 훨씬 더 증가가 됐었고요. 이제 각각 항목을 좀 살펴본 게 이제 옆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사회적이나 여가 활동 방해가
전체보다 높았고요. 그다음에 낮은 게 이제 직업생활이나 가족생활입니다. 그래서 뭐 다 예상하셨듯이 사회적인 생활이나 어떤 여가 활동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이는 이제 3월하고 9월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면 사실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외 활동을 적게 하는데 이런 것들로 굉장히 사회 생활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하는 지표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 따른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스트레스를 쭉 조사를 했는데요. 항목은 이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수입이나 가계 빚으로 인한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그다음에 실직이나 휴직으로 인한 직장 복귀의 어려움, 그다음에 환경 변화, 그다음에 계획했던 일들을 예정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내 갈등, 그다음에 이웃 간의 갈등, 그다음에 책임 소재나 공방이나 법적 문제, 언론의 보도, 가짜 뉴스로 인한 혼란, 그다음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사회적 낙인,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 및 회복 지원에 대한 불만, 이렇게 항목을 가지고 5월과 9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쭉 보시면 각각의 점수를 알 수 있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좀 어떤 어려움을 많이 나타낸 표시인데요.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감소나 가계 빚으로 인한 어려움을 살펴보시면 5월에도 전체가 1.42점인데 9월에도 1.45점으로 이는 이제 뭐 어떤 코로나 상황과 관련 없이 다 많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했던 일들이 진행되지 않음도 되게 높고, 부정확한 정보나 뭐 가짜 뉴스로 인한 혼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람들이 어떤 가계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호소하는 거나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정보에 대한 혼란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좀 접근하려고 하지만 이 정보에 대해서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5월 조사뿐만 아니라 9월 조사에서도 점수가 거의 비슷하거나 이런 양상을 보여서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비스 각각 3월, 5월, 9월에 조사했고요. 이점보다 높으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련 정보, 개인 위생 물품,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 자녀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경제적 지원, 심리 평가, 정신 건강에 대한 정보, 정신 건강 프로그램, 정신과 치료, 일반 심리 상담, 그다음에 부부 가족 심리 상담, 이렇게 항목을 다 질문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 가장 높은 게 2점대가 높은 감염병 관련 정보, 개인 위생 물품, 그다음에 경제적 지원 부분들이 거의 2점에 육박하게 높았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도 높았는데요. 근데 살펴보시면 이제 9월 달에도 역시 3월, 5월과 비슷하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감염병 관련 정보가 다 2점대에 계속 됐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뉴스에서도 이제 잘못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이제 필요 서비스에서도 감염병 관련된 정확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이제 국민들이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개인 위생 물품도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3월이나 5월에 비해서 줄어들지만 여전히 2점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경제적 지원은 오히려 3월보다 뭐 5월, 9월 돼서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정부가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점대보다 높은 이런 항목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정신건강 정보라든지 심리상담 이런 부분도 2점대에 해당하진 않지만 거의 1점대가 높아서 그냥 필요하다,
해서 뭐 대부분이 이제 1점보다 낮아서 그냥 뭐 아주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항목들은 2점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필요하다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1577-0199에 대한 인지도인데요. 9월 조사에서는 19.1% 정도로, 3월은 17.4%로 인해서요. 인지도는 이렇게 좀 어떤 재난 상황이 좀 진행됨에 따라서 조금 올라간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3월보다는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신건강 인지도는 이러한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전화상담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3월에는 66% 정도 됐는데 9월과 5월에는 60%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아마도 이제 초창기에 더 니드가 많았고, 그다음에 5월하고 9월 되면서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60%대 정도가 전화상담 이용 의향이 있다는 것은 좀 주목할 만하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서 60% 사람들이 전화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계속 의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용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 형태 보시면 변동 없다고 하는 분이 역시 한 70% 정도 됐습니다. 5월 조사와 9월 조사를 실시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직, 실직이라고 대답한 분도 휴직이 약 10%, 그리고 실직이 한 6% 정도로 있어서요. 이런 영향을 역시 받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근무 형태의 변화에서도 변동 없다고 하신 분들이 한 67%, 68% 됐는데, 휴업 일수가 증가됐다, 아니면 재택근무가 증가됐다는 분들도 다음과 같은 비율을 보여드려 주셔가지고요. 역시 그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무 시간의 변화나 소득 변화입니다. 근무 시간의 변화도 변동 없다는 분들이 한 70% 됐지만 25%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이 근무 시간이 좀 감소됐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득 변화에 대해서도 변동 없다는 분들이 이제 43% 정도 되는데, 매우 많이 감소했다가 한 29% 정도, 그다음에 조금 감소했다가 25% 정도 돼서요. 변동 없다고 하신 분들이 한 50%이지만 조금 감소됐거나 아니면 좀 많이 감소됐다고 한 분들도 역시 50%라서요. 이런 소득 변화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과 우울과 불안 이런 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19 국민건강 실태조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 프로젝트는 이제 현재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회장이신 현진희 교수님께서 책임 연구원으로 수고해 주셨고, 사실 저는 발표만 했고 많은 공동 연구원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지에 대해서도 계속 토론하고 어떻게 조사할지에 대해서도 막 논의를 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손선주 교수님, 그리고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김기영 교수님, 그리고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국 교수님, 남부대 사회복지학과 이유리 교수님, 그리고 계명대 심리학과 최은경 교수님, 그리고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김석주 교수님, 그리고 지금 현재 좌장을 맡아주시는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님, 그리고 강원대 심리학과 이종성 교수님들이 등이 수고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못지않게 청주대학교 정지영 선생님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초원 선생님이 연구 보조원으로서 굉장히 분석하고 자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좀 사실 의미 있는 결과들을 계속 저희가 좀 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9월 결과까지 발표됐고, 이제 다음 발표를 계속하면서 코로나 있던 추이에 따라서 국민 건강 실태를 좀 살펴보고, 여기에 따라서 이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이러한 이제 재난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하고 이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월 발표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코로나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공유가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발표를 맡았던 국립정신건강센터 전진용이고요.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